안녕하세요. 팀 사이트를 사용하여 문서 검색 및 활용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원드라이브를 사용해서 파일에 대한 저장소에 보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쉐어포인트를 이용해서 문서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공유하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팀즈와 통합되어 있는 통합 시나리오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팀별, TF별로 협업 공간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자유로운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걸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이제 랜딩 페이지 형태로 내가 어떤 스타일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다운을 받으셔서 적용도 가능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팀워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씀을 하시는 내부 정기적으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팀즈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으신 분들이랑은 조직 전체 연결하시는 분들한테는 야머, 그 다음에 시간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 부분에서는 메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컨텐츠에 대한 자료는 쉐어포인트에, 그리고 비디오랑 라이브 이벤트에 대한 자료는 스트림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쉐어포인트 팀워크 영역에서는 이제 파일에 대한 공동 작업, 그 다음에 공유 컨텐츠에 대한 솔루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과 컨텐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보안, AI, 확장성 측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컨텐츠 안에서 사이트 내에서 어떤 걸 제공하냐라고 하면 팀 사이트를 하나 만드셨을 때 파일, 그 다음에 뉴스, 리스트, 페이지, 앱, 그리고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위에 보시는 수없이 많은 오피스 365 앱들, 원드라이브, 아웃룩, 팀즈, 파워 explore까지 이런 앱들을 더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팀 사이트는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앙 집중식 컨텐츠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뉴스와 최신 상태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파워앱스랑 플로우를 연결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웹이나 모바일에서 팀즈 내에서 액세스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던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업데이트된 반응형 UI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딱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 우측편에 보시는 이렇게 반응형 UI에 대해서 리뷰를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 팀과 조직에 알릴 수 있는 뉴스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일정 같은 부분, 그 다음에 게시하셔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뉴스라는 거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팀과 조직에 알리고 참여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만드셔서 하실 수도 있고, 쉐어포인트 사이트의 그 부분에서 별도로 뉴스만 게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면 더 좋아요. 원드라이브랑 쉐어포인트 그리고 팀즈 각각을 사용하시도 좋지만 함께 사용하면 더 팀워크가 더 좋다. 더 확장성 있게 더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 팀즈에서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를 통합하셔서 쓰실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반대로 쉐어포인트에서 팀즈를 통합한 경험에 대한 부분을 각각 세 가지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즈 화면 안에서 이렇게 쉐어포인트에 있는 문서를 불러오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부분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나 앱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보시는 더하기라는 추가 앱만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바로 그 부분을 추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따로따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여기 문서 올리고 이쪽에서 올리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통합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포인트에서조차도 이렇게 보시면 팀 사이트를 생성을 하셨을 때 이렇게 팀을 내가 팀즈에서 하나의 팀을 만들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기존 같으면 쉐어포인트 만드시고 팀즈에 가셔서 다시 내 팀에 대한 방을 만드셔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쉐어포인트에서 바로 만들기 하면 제 팀즈 화면에서 바로 팀 즈 화면에서 바로 그 부분을 추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따로따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방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자료 공유해 주세요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를 사용하셨을 때 바로바로 델브라는 걸 통해서 AI 기반의 추천, 자료 추천과 관련된 직무 관련된 부분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5369 포탈 화면은 제가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쉐어포인트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위에 상단 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뉴스,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뉴스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이트 정보가 쭉 나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사이트 만들기라고 해서 딱 누르시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팀 사이트라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라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누르면 이제 네임,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edu 데모 이렇게 사이트를 하나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정보가 나오고요. 뭐 그래서 간단한 설명 같은 거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뭐 공용으로 만드실 건지 아니면 프라이빗으로 만드실 건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랭귀지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너를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 같이 사용하시는 뭐 여러 가지 교육생들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이렇게 추가해서 멤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을 누르게 되면 바로 기본적인 팀 사이트가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저희가 꾸미진 않는 상태에서의 메인 사이트의 화면은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홈, 대화, 문서 이렇게 쭉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메뉴 리스트를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긴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고요. 뭐든지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더하기를 누르시면 바로바로 내가 필요한 메뉴를 추가하고 사용을 하고 뭐 액세스를 더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대로 OK 하시게 되면 플래너 화면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쓰실 때 이 부분, 이 메인 화면 영역에 대해서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보시는 새로 만들기는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목록이라든지 라이브러리 페이지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계획이라는 거가 추가됐는데 이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플래너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편집을 딱 누르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화면을 커스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뭔가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더하기가 나타나시죠. 그래서 더하기를 누르시고 어떤 걸 추가하실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오피스 365에 대한 앱들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내가 5365 앱에서 만들어 놨던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도 있고 나머지 서드파티에 대한 앱도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교육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있거니까 공개 정보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파워 BI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파워 BI 안에서 보고서 추가 이렇게 딱 누르시고 그러면 정보가 있으실 텐데 파워 BI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본인이 만든 파워 BI 영역에서 쉐어포인트에 대한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주소를 복사를 해서요.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그대로 이렇게 딱 추가 하시게 되면 제가 아무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 이름이랑 표시 영역이 16대 9로 할 건지 아니면 뭐 4대 3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닫고 그렇게 되면 추가된 되어 있는 정보 자체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왔다 갔다 많이 올라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임시 저장이라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적용, 이렇게 하면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위에 게시를 누르셔야지만 완벽하게 이제 아예 세팅처럼 되어 있는 걸로 하실 수 있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뭐 다른 거에 대한 우리 사무실에 우리 있는 데이터를 내가 연동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쭉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많은 앱들 중에서 여기 보면 코드 조각이라는 게 있어요. 코드 조각. 그래서 코드 조각을 딱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 언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파이썬, 파워쉘, 그다음에 뭐 자바, HTML 이런 부분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동을 통해서도 같이 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봤는데 나는 이런 부분은 뭐 없어도 될 것 같다. 아니면 수정화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내가 필요하신 영역에서 지우거나 삭제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뭐 목록 이렇게 해서 목록, 라이브러리 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바로 만드실 수도 있고 나는 뭐 필요하지 않다. 나는 삭제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그 리스트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추가, 삭제 영역에서 웹파트 부분을 필요하시면 추가를 하시면 되고 나는 이 부분에서 필요가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삭제를 누르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보통의 팀 사이트는 문서 같은 거 많이 쓰시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문서를 폴더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 문서를 가지고 오셔서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부분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 편 제가 아까 PPT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팀즈에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팀즈에다가 팀을 만들어 줄까라고 이 친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팀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팀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얘가 이제 성공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팀즈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라면 기존에는 팀즈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쉐어포인트 연동하고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 거 팀즈에 이렇게 화면에 가보게 되면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제가 따로 설정하지 않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팀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멤버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파일을 뭐 사용하신다거나 내가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게끔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쉐어포인트,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 여러 가지 필요하신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쭉 하시면 관련된 주소 URL 이렇게 쭉 올라오시죠.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추가만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팀 사이트는 이렇게 만드셔서 꾸미시면 되고 그 외적으로 내가 나는 다른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시는데 약간 랜딩 페이지 형태로 어떤 사이트를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메인에서 두 번째에 보이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누르게 돼서 추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라는 거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기 누르실 때 두 번째 거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토픽으로 할 거냐 쇼케이스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보통의 뭐 홈페이지 같은 거를 만드시게 되면 앞에 이미지 한 두 개, 세 개 정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보조를 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아이콘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영역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니시 하게 되면 기존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팀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 형식으로 보여지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은 홈페이지 블로그 형태의 랜딩 페이지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편집을 누르시고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 영역에서 내가 뭐 이쪽에 있는 칸에 어떤 걸 바꾸고 싶다 아니면 이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세부 정보 표시라고 하는 연필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을 바꾸시겠다고 하시면
뭐 이렇게 해서 링크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나는 뭐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변경을 눌러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웹에서 검색해서 추천받아서 나는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팀워크를 눌러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팀워크 관련 이렇게 이미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추천받아서 사용도 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요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요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뀌죠. 그래서 그대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 옆에 뭐 확대, 축소 이렇게 영역에 맞게끔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 나머지 외의 부분도 그대로 수정하실 수가 있고 뉴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회사에 대한 홍보나 얘기에 대한 부분을 하실 수도 그 밑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여기 사이에 나는 어떤 걸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더하기를 누르시면 그대로 내가 필요한 거를 빠르게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많이 사용하는 영상물을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림에 보관하여 있었던 뭐 온라인 컨텐츠 이런 부분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약간 홈페이지 형태에 만드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만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문서 저작 공유 형태로 쓰시게 된다고 하시면 팀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를 모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지는 QR코드를 찍게 되면 이제 M365 관련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나 그다음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그룹에 대한 그 바로가기 링크가 제가 지금 걸어 놓았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M365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고 하시면 QR코드를 찍으셔가지고 그쪽에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